오늘 아파가지고 결석한다는 친구가 있으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군집 내에서 군집의 천위, 그지? 군집의 천위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집의 1차 천위랑 2차 천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었어요. 1차와 2차.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할게요. 오늘은 263쪽, 263쪽 먼저 설명하고 군집의 상호작용. 263쪽을 먼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요법 사용하는 법,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물질은 어떻게 순환하고, 개념을 한번 빠르게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좀 달라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개체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라 뭐뭐뭐 있었어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군집 내 상호작용을 막 섞어놓고서 너네 헷갈리지? 헷갈리기 딱 좋게끔 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일단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무슨 죄 무슨 죄로 끝나죠. 텃세, 그지? 사회생활, 그지? 예, 가족생활, 그지? 그래서 텃세나, 그지? 또는 뭐 사회생활이나 텃세, 순위제, 그지? 가족생활, 사회생활, 이런 형태들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었었다라고 한다면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얘를 다른 말로 바꾼 거야. 군집은 여러 개체군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이잖아. 그래서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에요. 오늘 결석생이 좀 많죠.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가 비 오고 나서 강주도 비 왔었죠. 이번 주중에. 주중쯤에요. 그지? 제주도는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목요일날 뭐 몇십 년, 10년 만에 그 집중 강우가 와가지고 막 서귀포랑 난리 났다 하더라고요. 우리 제주 못 올 뻔했어요. 다행히 주중에 선생님들 이제 화수목이 원래 수업이 없잖아요. 시험 기간에만 이제 애들 보강 부르고 이렇게 하는 형태여서 이제 좀 충전한 김에 화요일부터 티켓팅을 이제 나름 해갖고 화요일부터 금요일날 도착을 하려고 제주도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계획하고 다르죠. 항공권이 지금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수학여행 철인 걸 공항에 도착하고 알았어요. 얘들이 겁나 그래서 티켓 항공이 없었구나. 그러면 오는 티켓이 없는 거야. 다 그냥 거의 뭐 비즈니스석인가? 막 12만원, 뭐 15만원 하는 거 있지. 그런 좌석만 몇 개 남아있고 좌석이 너무 없어가지고 목요일도 겨우겨우 올라왔거든. 도착하고 알았어. 수학여행 철이라 티켓이 없겠구나. 항공 티켓이.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로 잡고 목요일날 이제 여수로 도착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아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 며칠 지나서 뉴스를 보니까 여수도 그날 비가 왔거든요. 여수에서도 또 1박을 했어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1박을 하고 토요일은 또 어제는 또 가족 여행 일정이 있어서 태안으로 3시간 동안 달려가지고 3시간 달려서 가고 또 3시간 달려서 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거의 그냥 긴 여행을 보냈는데 여행의 이제 후기 리뷰를 남겨드리자면 집이 제일 편하다. 집이 제일 좋구나 이런 느낌? 운전을 내가 이제 또 남자 선생님 운전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내가 하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운전을 내가 하는데 또 본인도 그러니까 조수석에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도 의리는 또 있어가지고 갑자기 죽을까 봐서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졸려라 하면 안 되니까 앉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운전을 좀 맡겨놓는 경우는 한 명은 좀 쉬고 운전이 양쪽 다 하면 이제 번갈아가면서 운전하면 조금 그래도 덜 피곤한 덜 힘든 여행이 될 건데 운전을 내가 주로 하고 내가 운전하는 동안 졸아버리면 안 되니까 싸다구라고 때려주려고 옆에서 계속 안 자고 버텨.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 제주도 여수까지는 좋았는데 어제 태안에서 좀 많이 무리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주도가 금요일날인가 비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여수에도 비가 왔었거든요. 금요일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었대. 집중강으로 막 떠내려가고 맨홀 뚜껑 떠다닌다지고 막 난리는 아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막 바뀌고 있죠. 지금 거의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을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가을 다음에 바로 겨울인 것처럼 페이지가 이제 단풍도 많이 빨개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아서 오늘도 그래서 결석생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 좋아요. 더우면 벗고 나갈 때는 외투를 입고 얇은 거 하나만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꼭
건강을 챙기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이거 자, 그니까요. 자, 아무튼 개체군 간 상호작용, 당연히 개체군과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군집 내 상호작용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타이틀로 먼저 설명돼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이제 개체군 사이에서는 일단은 뭘 할 수밖에 없어.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이거 진도 안 나갔었지, 성우재. 생태적 지위가 겹치냐 겹치지 않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 일단은 딱 하나로 한정되어 있어.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 것들이 조금 나오는데,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무엇을 먹이로 먹는지, 먹이 지위. 어떤 공간을 사는지, 서식지, 공간지. 어디 공간에 이 생명체가, 이 종들이, 이 개체군들이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잇감으로 먹는지, 이 둘을 더한 게 생태적 지위야. 근데 서로 다른 개체군인데, 그러니까 종이 다르겠지. 서로 다른 종인데 생태적 지위가 만약 겹치는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하겠어? 파이트를 하겠죠. 파이트. 경쟁을 할 거야. 경쟁도 그냥 이 경쟁을 어떤 경우는 경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앞에 종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그러니까 일단 나눠서 좀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종끼리, 서로 다른 종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종간 경쟁, 이걸 생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종간 경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발음에 유의해야겠죠. 종간 경쟁, 종간 경쟁, 그러니까 종간 경쟁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종끼리, 서로 다른 종끼리의 경쟁이 일어나더라. 생태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오케이. 근데 이 종간 경쟁을 일어나게 될 건데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거의 한 종이 죽을 만치까지도 하더라고. 그게 경쟁 벤타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기 집신벌레라는 종이 있고 집신벌레라는 종이 있어요. 단독 배양을 했더니 각각 이렇게 S자 라인처럼 잘 자라납니다. 개체수고요. 시간에 따라서 애기 집신벌레, 그리고 그냥 집신벌레라는 종. 이렇게. 오케이? 그 둘을 뭐 했어? 혼합 배양을 했어요. 오케이? 그 둘을 혼합 배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애기 집신벌레는 원래 자신의 K값, 환경 수용 능력보다 조금 더 감소했어. 이 정도로. 감소하고 집신벌레는 이렇게 됐어. 혼합 배양을 시켰더니. 개체수가 감소했죠. 완전히 바닥을 긁 만큼. 그러니까 집신벌레라고 하는 생물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체수가 아예 멸종할 만큼까지도 사라져버리고, 둘 다를 지금 뭐 했더니 같이 배양했더니 이런 접선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났다는 거야. 애기 집신벌레는 자신의 개체수보다 훨씬 더 감소, 그지? 그리고 집신벌레는 원래 단독 배양했을 때는 요 정도까지도 개체수가 있었는데 완전 바닥을 긴 형태처럼 진행이 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을 한 거죠. 경쟁에서 누가 밀렸어요? 집신벌레가. 그죠? 그래서 생태지위가 겹치는 경우는 이 정도까지의 뭐 하더라? 경쟁을 하더라. 근데 이 경쟁이 계속 심화되다 보면 어찌됐든 이 위치와 저 위치에서 얘가 만약 사멸해서 아예 한 종이 사라져버리면 종이 너무 단편화될 거잖아. 근데 이런 형태들의 자연의 상태에서 이 경쟁이 심화되고 서로 나눠서 사는 환경처럼 흘러가다 보니, 두 번째,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뭐 하기도 해? 분사를 하기도 해. 나눌 분이야. 서식지를 나눠서 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더라. 서식지를 나눠서 살기도 하더라. 서식지와 먹이를 나눠서 오케이? 그래서 북아메리카 솔새, 원래는 A라고 하는 북아메리카 솔새들이 거의 모든 나무를 다 점거하고 살았는데, B라는 북아메리카 솔새 또는 C라고 하는 북아메리카 솔새들이 날라왔을 경우에 그 아이들의 날개나 아니면 먹이를 먹는 정도, 그들이 각각 전체를 다 살 수 있었는데 약간 경쟁을 하다 보니 각각의 위치에서 밀려서, A종은 날개가 가볍고 질량도 조금 더 가볍고 높은 곳까지 잘 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높은 쪽에 주로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좀 민첩하지 않은 애들은 C종은 아래쪽에, 그 다음에 B종은 뭐 가운데 쪽에 이렇게 사는 공간을 나눠서 각각 살더라. 이게 분성이다. 그래서 생태지위가 겹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쟁과 분서라는 형태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생태지위가 겹치든 겹치지 않든 얘 둘을 떠나서 뭐 포식과 피식이라는 것도 군집 내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지? 포식과 피식. 먹는 놈, 먹히는 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클 도는 것처럼 포식자가 훨씬 더 개체수가 더 적고
P자가 훨씬 더 개체수가 훨씬 더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처럼 이렇게 서클 형태로 도는 게 토식과 피식 관계도 개체군 간 상호작용, 군집 내 상호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형태의 군집 내 상호작용의 예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리공생하고 그죠? 편리공생하고 기생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A, B 두 개의 서로 다른 종이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이득의 관계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냐, 하나는 윈인데 하나는 이득도 손해도 없고 하나는 아예 손해인 관계냐 이렇게. 그죠? 기생은 아예 손해야. 한쪽에 있던 내양분들을 다 빨아먹으면서 한쪽이 그냥 칩거해서 사는 형태로 뭐 돈을 지불한다거나 돈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기생충, 내 몸속에 존재하는 기생충이랄지 또는 뭐 겨우살이나 새삼처럼 큰 나무에 광합성 양분들을 빨아서 먹고 사는 것들. 이제 겨우살이나 새삼. 식물의 동물의 기생충 같은 거. 페락사이트. 그죠?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은 뭐가 있냐면 편리는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모두 아니야. 상리는 둘 다 윈윈인 거. 그지? 대표적으로 바닷거북이랑 뭐 있어? 바닷거북이 등에 붙어서 흡착해가지고 헤엄쳐가 하는 빨판 상어. 이게 편리공생. 상리공생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것들. 그지? 뭐 있어? 해삼과 수미고기. 그 다음 또 흰동갈이랑 말미잘. 이 뭐죠? 또 뭐 있을까? 질소고정 박테리아랑 홍가식물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왔는데 생명과학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에서 나와요. 질소고정 박테리아가 어떤 종류가 있고 걔들이 어떻게 해서 영향을 주는지 이런 흐름들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공생과 편의공생과 기생까지 그래프로 제공이 됐었을 때도 판단해 보실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왜냐면 윈윈하는 상위공생은 단독 배양했을 때 그냥 각각 이렇게 냈었다고 하면 S라인이니까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상위공생의 관계에서는 둘을 혼합 배양했을 때 A종과 B종이 모두 다 살짝씩 더 개체수가 늘어나는 형태. 혼합 배양했더니 A종도 이렇게 됐고 혼합 배양했더니 B종도 이렇게 개체수가 늘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이득을 보는 관계잖아. 둘이 같이 살았었을 때 올라가면 상위공생. 그죠? 오케이? 근데 내려가서 한쪽이 뭐 손해를 본다거나 그러면 손해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이득을 봤어. 올라갔고 A종은 근데 B종은 원래 이런 형태여야 되는데 얘가 개체수가 보통 평상시 원래의 A, B, A-B별 이렇게 됐어. 그냥 다시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이 원래 그냥 혼자 배양했을 때 단독 배양했을 때 그래프라고 한다면 혼합 배양했을 때 A종은 개체수가 늘었지만 B종은 개체수가 감소했죠. 그죠?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걸 우리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한쪽은 이득이지만 한쪽은 손해죠. 그지? 기생이겠지. 한쪽은 이득이지만 한쪽은 손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을 때도 판단할 수 있게끔. 기생에 대한 그래프는 3개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래프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이득인데 한쪽은 손해 형태가 기생이더라. 군집의 개체군간 상호작용 그래프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자, 생태적 지위 개념도 잡고 가셔야 되고 애기 집신벌레랑 집신벌레라는 키워드 기억하시면 좋아요. 애기 집신벌레가 애기였지만 애기가 실제 아니더라. 애기가 생존하고 집신벌레는 그냥 멸종되더라. 경쟁 베타의 원리도 기억하세요. 너무 파이팅 넘치게 경쟁을 많이 해서 한 종이 사멸할 만큼까지 경쟁을 하더라. 이게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했고요. 265쪽에 해당하는 군집의 천위는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었죠. 1차 천이랑 2차 천이 두 종류가 있었죠.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1차와 2차 천이 중에 천이 속도가 빠른 게 2차 천이죠. 왜? 숲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산사태가 왔다거나 산불이 났다거나 숲이 사라진 거야. 숲이 사라지고 나서 토양은 그래도 여전히 잔존하고 남아있는 거지. 산불이 나게 되면 공목들은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토양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서 회복을 했었을 때 초음부터 개척자가 다시
이제 세팅이 되어서 다시 뭐 관모, 그 다음에 양수림, 그 다음 양수, 엄수의 혼합립, 맨 마지막에 음수림으로만 우거진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이제 2차 천이라고 하죠. 산불이 난 이후부터니까. 1차 천이는 아예 토양 자체가 없었으니까 토양부터 만들면서 가는 걸 우리는 2차 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토양부터 만들고 가는 걸 1차 천. 토양이 이제 초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2차 천. 그리고 1차 천이 안에 습성천이와 관성천이가 있었죠. 수분이 메꿔지면서 일어나는 천이, 관성천이 용암대지가 메꿔지면서 일어나는 천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방형구법. 261쪽입니다. 261쪽. 자, 261쪽.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형구를 이용한 식물의 군집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형구를 이용한 식물의 군집조사. 방형구들을 이용해서 식물의 군집을 조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그 필드, 그 연구하고자 하는 그 식물 초원의 필드에 우점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우점종, 핵심종, 지표종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방형구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종은 우점종이에요. 우점종. 우점종은 방형구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을 때 중요도, 중요치, 다른 말로 중요치라고 합니다. 높은 생물. 그 군집 내에서 중요도라고 하는 게 높은 종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요도가 뭔데요? 네, 중요도라고 하는 건 중요도나 중요치라고 하는 건 이거죠. 상대적인 밀도 더하기, 상대적인 빈도 더하기, 상대적인 피도. 이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값을 우리는 중요도라고 해요. 오케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값들을 다 더해서 이 세 가지를 더한 수치가 당연히 상대라고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100 이내의 수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 상대라고 하는 건 100분율로 계산한 값이야. 네? 전체 중에 뭐를 해가지고 100분율로 계산한 퍼센트 값들이거든? 얼마 퍼센트? 각각의 얼마 퍼센트? 각각의 얼마 퍼센트를 그냥 더한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대 밀도나 빈도와 피도를 다 더하면 당연히 100 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각각의 서로 다른 개념에서의 100분율 한 값 수치들을 그냥 다 더한 거니까. 선생님 중요도가 100 이내로만 나와야 되는데 왜 100 이상이 나와요? 그냥 산수의 더한 값이기 때문에 100 이상이 나와도 제일 수치가 높으면 중요도가 높은 거고 그게 이 생물 군집에서의 우점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뭔 말이야? 예,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밀도가 있고요. 빈도가 있고요. 피도가 있어요. 밀도는 개체 수 개념이에요. 출현한 개체의 개수. 그리고 빈도는 출현한 방형구의 수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피도는 어떤 키워드가 주로 피도를 표현해 주냐면 점유 면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피도를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개체가 하나하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A라는 식물이 있고 B라는 식물이 있어. A라는 식물은 이렇게 이파리가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하다라고 해봐. B라는 식물은 입이 은행나무처럼 되게 넓다라고 해라. 넓고,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종이 뿌리가 내려져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지? 이 식물종이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바닥을 덮고 있는 면적, 그걸 점유면적이라고 해. 땅바닥을 덮고 있는 면적이 잎 자체가 넓지는 않잖아. 침엽수, 뭐 소나무, 상록수 같은 경우. 근데 여기는 낙엽지는 예이긴 하지만 이파리가 되게 넓은 형태라고 하면 이 둘 중에 당연히 이 바닥 면적을 점유하는 정도가, 점유 면적이 높은 게 누구겠어? 당연히 잎이겠지. 잎이 넓으니까. 이 식물이 자라나게끔 그 개념이 피도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리고 개체 수는 얘가 지금 이 하나의 필드 안에 A라는 식물종이 몇 개가 심어져 있느냐 이거야. 개수의 개념, 개수.
A라는 종, B라는 종, 뭐 C라는 종 여러 개의 각각의 생물종이 있을 때 그 생물종 몇 개의 개수만큼이 A종이 몇 개 있고 B종이 몇 개 있고 C종이 몇 개 지금 심어져 있어요? 개수 개념이야. 개체의 개수 개념. 그치? 오케이? 그리고 같은 개수가 심어져 있더라도 종 자체가 입의 면적이 넓느냐, 입의 면적이 좁느냐에 따라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죠? 입 면적이 넓으면 얘 종이 이 아래에 세팅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필드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당연히 B종이 입이 넓은 게 더 넓을 거니까. 개수가 똑같더라도 점유 면적은 다를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빈도 개념은 그러면 이 방향구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빈고판이라고 생각하면 돼. 5개의 빈고판, 구멍이 뚫려져 있는 빈고판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도 정사각형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이 빈고판을 이렇게 딱 투척을 했었을 때, 이제 투척을 했었을 때, 그 투척된 그 공간 안에 뭐 토끼풀이나 뭐 새삼이나 아니면 토끼풀이나 아니면 뭐 코스모스나 뭐 이렇게 슝슝슝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방향구 여기 공간 안에 누구 A라고 하는 생물종이 A라는 생물종이 이렇게 했으면 A라는 생물종이 하나 또 하나의 방향구 안에 하나씩만 존재했을 수 있지만 되게 밀도가 빈번하게 배포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방향구 안에 여러 개의 똑같은 생물종이 자리 잡아서 출현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출현한 방향구 개수 개념으로 보는 거. 자, 전체 뭐는 밀도 개념은 하나하나의 생물종의 개수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낱개로 세서 하나하나의 개체 수 개념으로 보는 거. 그거는 뭐야? 밀도야. 빈도는 동일한 이 밀도와 빈도가 똑같은 값이 아니라 밀도와 빈도가 서로 다른 각각의 공간 안에 방향구가 하나, 둘, 동일한 정사각형 면적 안에 3개가 출현되어 있지. 하나의 방향구 안에 3개가 몰아서 존재하더라도 출현한 개수의 방향구가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의 빈도로 빈번하게 그 종이 출현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방향구 안에 3개가 있다 하더라도 방향구 하나 안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 둘, 3개라고 취급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출현한 방향구 수 개수로 들어가는 게 이게 빈도예요. 차이 알겠죠? 밀도와 빈도의 개념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도는 하나하나의 동글동글한 각각의 그 개체의 수 개념이면 빈도는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 개념이고 점유 면적 개념이 피도. 빈도는 출현한 방향구의 수. 그다음 개체수 개념은 밀도. 이렇게 개념을 좀 잡아보고 실제 일단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값. 무점정을 계산하려면 문제가 방향구법을 이용해서 응용했던 문제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아예 그냥 식물종의 수를 일일이 표로 카운팅해서 주지 않고 그림을 주고 하나하나씩을 너네가 다 세서 그래서 밀도부터 빈도, 피도까지를 다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의 문제도 있어. 오케이? 그래야 밀도를 구해야 상대 밀도가 계산될 거고 상대 밀도가 계산돼야 상대 피도나 빈도도 계산될 거니까. 그래서 자, 상대 밀도랑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준비된 문제로 쉬었다가 한꺼번에 보면서 같이 할게요. 아마 제가 261쪽에 해당하는 설명이랑 267쪽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중복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개념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한번 봐보도록 하죠. 267쪽 한번 내용 한번 봐봐요. 38분 남았어요? 그래요. 일단은 녹화를 최대한 하고. 야, 이 책 사라졌어. 나 책 갖고 왔었니? 미치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개념을 먼저 좀 잡고 여기 있는 문제도 좀 확인 한번 해볼게. 일단 밀도가 개체 수 개념, 빈도가 방향구의 개수 개념, 그 다음에 피도가 점유대 면적 개념이 됐잖아. 그러면 일단 밀도를 먼저 계산해야 상대 밀도도 계산이 될 수 있어. 근데 거기 페이지 267쪽을 보시면 처음에 들어갈 때 개념은 좀 수월해, 쉬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응용된 문제가 들어가다 보면 구멍 나져 있는 물음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고 거기서 추론해서 뭔가를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까탈스럽고 약간 수적 감각이 좀 늦은 친구들은 이 수가 딱 안 떠오르고 비례식 개념으로 계속 계산해서 풀어야 되니까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연습만이 살긴다. 어쩔 수 없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지? 1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런 네모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상한구를 이제 뭐 여기가 1제곱미터짜리 여기도 1제곱미터짜리 이렇게 5개를 추측했어요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 5개가 있는 이 방향구를 다 통산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밀도 개념은 뭐분해? 얘네들을 총 판단을 했던 전체의 면적분해 그 면적 안에서 출현한 A종의 개체수 각각의 생물종 A종의 밀도, B종의 밀도, C종의 밀도 뭐 4개의 여기서 3개까지 나왔으니까 3개의 종의 밀도를 다 계산한다라고 하면 A종, B종, C종 이 3개의 종 자체가 특정 이 면적 그러면 여기 면적이 전반적으로 보면 냉이가 어때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여기도 빨간색 있고 여기도 빨간색 있고 여기도 출현되어 있고 여기도 출현되는데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냉이라고 하는 A종은 전체 5제곱미터 왜 5제곱미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면적이 맞죠? 전체 면적 5제곱미터에 출현한 이 냉이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이만큼이 A의 뭐예요? 그냥 밀도예요. A의 그냥 밀도, 냉이의 밀도, 그죠?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B의 밀도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B는 이제 잔디죠. 잔디인데 여기는 없었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출현되어 있고 여기도 출현이 되어 있고, 그죠? B금이 안 쳐져 있는 거 여기는 없죠, 그죠? 그러면 누구의 지금 냉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금 전체 이 면적 전체 이 5개를 다 설치했는데 그 5개를 설치한 것 중에 몇 개만 출현되어 있는 거야, 잔디는.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만 출현되었지. 그죠? 설치되어 있는 방향구의 전체 면적 분에 출현한 얘의 종이기 때문에, 그죠? 개수가 나와 있지 않은 건 패스를 하고 나와 있는 얘네들의 하나, 둘, 셋, 넷, 5에서 7개를 다 세서 5분의 7입니다. 냉이는, 그죠? 냉이는 5분의 7. 잠깐만, 냉이가 아니라 잔디는 5분의 7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C종의 밀도, C종은 누구예요? 질경이죠. 그래서 질경이도 비슷한 방법으로 방향구 1번에 하나 출현, 방향구 3번에 하나 출현, 방향구 4번에 2개 출현, 방향구 5는 출현 안 됐어. 근데 투척한 게 총 5개니까 5제곱미터 안에 C라는 누구의 질경이의 밀도는 여기분에 하나, 둘, 셋, 3개 출현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래서 A, B, C 셋에 무엇을 계산했어? 상대 밀도를 밀도를 먼저 계산해줬어. 그지? 그러면 무점점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뭘 알아야 돼? 상대 밀도를 알아야 돼. 상대 밀도는 특정 이 생물종, A 생물종의 상대 밀도, B 생물종의 상대 밀도, C 생물종의 상대 밀도거든? 그러면 얘는 전체 밀도의 총합분의 이 특정 종이 출현한 얘만의 밀도값 곱하기 100이야. 100 중에서 이 A라고 하는 종이 얼마의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 밀도는 이제 특정 전체 밀도의 합분해. 전체 밀도의 합분해 A종의 밀도, 그냥 밀도 곱하기 100. 전체 포지션 중에서 이 100을 잡고 이 100 중에서 A종이 얼마의 포지션을 차지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전체 밀도의 합이라고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죠. 그죠? A, B, C의 밀도를 다 계산하면 그러면 A라고 하는 종은 5제곱미터 안에 8 그지? 그 다음에 얘도 7 얘는 3 이렇게잖아. C 5개. 5개 어디냐? 여기냐? C 5개였냐?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계속 3으로 그래. 알려줘 고마워. 한수 미스날 뻔했어. 5개 이렇게. 그래서 너가 지금 5개. 그죠? 아래 분모값이 전체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총수분의 저 A라고 하는 것만의 상대 밀도니까 5제곱미터 분의 누구의? A의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러면 분모값은 다 약분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상대 밀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뭐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키워드 전체 밀도의 합분의 A종만의 밀도 곱하기 100이에요 라고 하는 키워드로도 알 수 있지만
하나 A종, B종, C종에 총 개체 수가 다 출현이 되어 있다면, 그지? 전체 총 개체 수분의 면적이 안 나와 있어. 문제에서 이 방향구를 투척시킨 얘네들의 전체 방향구 하나하나의 면적 값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차피 분모에서 약분될 값이니까. 그지? A라는 종의 개체의 총수, B라는 종의 개체의 총수, C라는 종의 개체의 총수만 알아도 상대 밀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예, 왜 방향구 얘네가 추적되어 있던 얘네들의 면적을 모르더라도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값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 개체 수분의 A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을 해도 A종의 상대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저게 지금 20분의 8이죠? 그죠? 15고 20분의 8이니까 20분의 8 곱하기 100이니까 상대 밀도는 얼마야? 20 약분 5 40 너 40 그지? 25 5에 7 35 맞죠? 상대 밀도? 맞죠? 20 곱하기 100 약분하니까 5죠? 5에 5 5 25 이렇게 이 값들이 A, B, C 세종의 뭐다? 상대 밀도 값들이다. 그지? 상대 밀도. 근데 상대 밀도 하나만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 빈도를 알고 상대 피도를 알아야 뭘 계산할 수 있다? 전체 우종종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빈도는 어떤 개념이냐?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적어주세요. 상대 밀도를 계산하려면 무엇이든 뭐분의 전체 개체 수분의 A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 한 게 A종의 상대 밀도 값이라고. 책에는 그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 응용된 문제에서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니까 살짝 한 켠에 적어져 있으면 안 적어도 되지만 안 적어져 있다면 좀 적어주세요. 상대 밀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체 개체 수분의 A종의 개체수 곱하기 100. 오케이? 오케이. 네, 약간 러프하게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되는 길이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정시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길이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나름 후기 이벤트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얻은 좋은 자료들이라고 입시와 관련된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컨셉으로 꾸리면 좋을지 언제 더 중요하게 다루는지 내가 부족된 과목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방학 동안 키우면 좋은지 뭐 이투스 약간 PR 아닌 PR 같은 것도 써져 있긴 한데 필요한 것만 좀 개립하시고 여러분이 뭐 내일 노트라고 해서 목표 적고 점검하고 하는 형태의 컨셉들인데 거기 보면서 조금 저렇게 파워 J형의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도 오다 가볼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신청해서 받은 거라 필요하시면 뭐 여러 개로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목표를 적고 뭔가 다지고 하는 형태이긴 한데 남은 기간 동안이 더 중요하잖아요. 고일은 고일대로 고이는 고이대로 얼마 안 남은 형태의 레이스를 잘 달려서 잘 가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냥 드린 겁니다. 입시와 관련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남자쌤하고 저한테 요청하시고 이제 목표를 잡고 달리고 계시는 분도 이미 있으시니까 그 나머지를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다 개털돼서 정리되는 시즌이 와요. 현재 지금 중3들은 통합형 수능, 통합형 통합과 통합사회를 다 수능을 봐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극도로 노력을 많이 해주지 않은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그냥 이제 마지막 고1 때 여러분의 고1 때쯤 재수생들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웬만한 애들은.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각 입시에서 잘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객관화를 잘 시키면서 한번 진행을 잘 해보게요. 여튼 밀도는 이렇게 상대 밀도랑 상대 밀도 값들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피도는 피도 말고 빈도도 방향구의 수 개념이 빈도잖아요. 방향구 수. 그래서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니까 전체 방향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종의 빈도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A종과 B종과 C종의 빈도를 다 구해놓고 그리고 계산돼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체 총 방향구 수에서 A종에 출현한 방향구 수, A종이 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요. 땡! 이렇게 하면 끝. 자, 그 다음에 B종의 빈도는 5개의 전체 방향구의 수 중에서
B가 출현한 하나, 둘, 두 개면 끝. 그죠? 두 개만 끝. 그죠? C는 몇 개? 5개 중에 몇 개? 하나, 둘, 셋, 세 개면 끝.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전체의 방향구 수분의 그 방향구가 출현은 이 하나의 방향구 안에 3개가 출현, 4개가 출현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출현된 방향구의 개수는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2개. 그러면 전체의 상대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총 그들이 출현한 전체 방향구의 수분의 전체의 뭐야? 빈도의 합분의, 그죠? 빈도의 합분의 A종의 빈도 곱하기 100. 그럼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 전체 빈도 합은 방향구 수 전체 5분의 더하니까 얼마야? 전체 수 방향구 5분의 5, 2, 3이니까 이렇게 더해줘서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종의 빈도 100이죠. 오케이? 어차피 약분되잖아. 어차피. 그지? 그래서 각각 A종과 B종과 C종이 출현되어 있는 그 방향구의 개수 개념, 출현되어 있는 방향구의 개수의 전체 합분에 그 A종의 출현 개수 곱하기 100 하면 끝. 그쵸? 오케이? 전체 분해. 그것도 빈도를,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빈도를 계산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거기 숫자로 써져 있기도 하는데 냉이의 빈도는 1이겠고요. 냉이 빈도는 현재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0.4고 여기가 뭐 0.3이잖아?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상대 빈도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살짝 지울게요. 자, 더해가지고 1, 0.4, 0.3 해도 되고 이거보다 계산해도 되니까 상대 빈도는 몇입니까? 상대 빈도.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빈도. 어디 보자. 그냥 계산해버릴까요? 5, 2, 3, 10, 10분의 5, 10분의 0 곱하기 100 맞죠? 10분의 5 나누면 50 여기가 50? 상대 빈도가? 맞죠? 맞나? 네. 50 10분의 10, 50 그리고 너가 50이니까 나머지가 이거 20, 나눠서인데 얼마일까? 20, 30. 20? 30? 네. 얘가 더 많은데 빈도가? 맞았구나 20%? 3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전체를 계산을 해줬더니 이렇게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피도는 점유한 면적의 개념인데요. 점유 면적. 거기서 보시면 다행히 여기서는 이제 어찌됐든 얘네들이 감싸고 있는 면적들이 다 다를 거라서 이 피도를 계산해내기 힘들 수 있으니까 그 피도 값을 제공을 해준 거야. A의 상대 피도, B의 상대 피도, 질경의 상대 피도를 다 제공을 해줘서 걔네들이 차지하는 면적들이 상대 피도가 A 냉이는 45%, 너는 35%, 너는 20% 이렇게. 그치? 그래서 5점 종을 계산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 더해주면 돼. 뭐를? 각각의 A종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느낌상 다 더했더니 중요도가 40 더하기 50, 90 그럼 얼마야? 135 A종이 제일 중요도가 높네. 그죠? 135 그래서 A종이 이 생물 면적에서의 뭐가 되는 거다? 5점종이 되는 거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한번 문제를 만나서 직접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자, 일단 책에 있는 걸로 먼저 풀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풀어져 있는 분들도 있으신데 일단 해보게. 269쪽에 4번하고 273쪽에 2번, 3번? 네, 세 문제 한번 해줘봐. 먼저 후딱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 어렵지 않고요. 수능 기출의 미래나 자유투에 나와 있는 모아져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까탈스럽고 어렵겠죠. 자, 일단은 보시면 4번에 방향구 10개죠. 길이가 1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 곱하기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게 10배 곱하기 10 정도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밀도를 각각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계산해봤더니 개체수가 면적이든 어때든 개체 총수를 알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 상대 밀도를 계산하기 쉽잖아. 각각의 개체수만 알면. 그래서 요즘은 표로 주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여기는 그림을 줬으니까 우리가 세야지. 어쩔 수 없지. 잔디가 12개네. 개체 총수가. 그죠? 네모난 형태들을 이렇게 잔디가 12개. 질경이는 9개. 강아지 풀이 4개. 4개의 개체수가 있죠. 맞나요? 맞죠? 강아지 풀이 하나, 둘, 셋, 넷. 개체 수 개념. 맞죠?
오케이? 그러면 총 출현한 개체 수분의 그러니까 12 더하기 13분의 12 곱하기 100 이게 잔디의 상대밀도 아닌가요? 맞죠? 12 곱하기 9 더하기 12 곱하기 14 그지? 여기가 지금 25 맞죠? 그래서 25분의 9 곱하기 100 그죠? 25분의 4 곱하기 100 얘네가 각각의 잔디와 질병이랑 강아지 풀의 각각의 상대 밀도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잔디의 밀도는 그러면 선생님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밀도는 이제 출현한 개체의 총 수분의 그 아이의 것 그죠? 그럼 1.2가 맞죠? 밀도는 그냥 밀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전체 뭐분의 면적분의 A종의 수 이게 밀도잖아 그지? 그럼 10분의 그죠? 12개가 출현됐으니까 1.2 맞네요 10제곱미터분의 11개가 출현됐으니까 1.2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질경의 빈도는 어떻게 돼? 출현한 이 방향구가 전체 총 개수가 10개가 있는데 10개 그지? 방향구의 수 빈도 내 질경이가 몇 개 출현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근데 10개 분의 7개가 됐는데 10개 분의 8개 0.8이었으니까 너 틀리죠? 질경이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기억은 맞고 10제곱미터분의 그 아이의 개체수 10이니까 1.2가 맞고 디귿 맞을까? 강아지 풀의 상대 빈도는 15%다 그죠? 그러면 강아지 풀의 상대 빈도는 각각의 빈도를 다 계산해 10개분의 7 그죠? 10개분의 몇 개냐? 10개분의 7개고 얘가 질경이었지? 10개고 잔디가 잔디가 10개냐? 잔디는 10개 또 10개분의 몇 개냐? 3 그지? 그럼 전체 더하니까 20개분의 그죠? 20개분 누구냐? 지금 강아지 푼 거 맞지? 얘가 강아지 푼가? 네 3 곱하기 그지? 100 그러면 15죠 15 맞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와서요. 답은 그래서 4번. 자 넘겨서 아마 풀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답만 확인해 볼게요. 자 2번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군집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가 시간에서부터 천이가 진행돼서 나로 진행이 됐었을 때 가에서 나로 그러면 A, B, D는 양수고 C는 음수인데 보니까 음수가 가의 면적에서 나로 진행될 때 음수림이 많아졌죠. 천이가 진행된 거고 극상에 이를 만큼 음수림이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비어있는 블랭크 기억은 어차피 4개의 생물종만 출현되어 있기 때문에 100에서 걔네들 다 더한 걸 빼면 돼. 그러면 기억에 상대 밀도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빈도도 마찬가지. 전체가 100이니까 100 중에서 그 다 더한 걸 빼면 돼. 왜? 상대 값들은 다 100%로 환산한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얼마일 거고 21일 거고 니은은 18일 거야. 맞죠? 그래서 그 수치 안에서 판단하면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디귿이 틀려요. 왜냐면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강하다라고 하면 음수림으로 많이 우거져 있는 게 나아져. 음수림은 이면적이 넓어요. 양수림은 뾰족뾰족한 소나무처럼 되어 있어서 지표 바닥으로 햇빛이 투과되어 있는 정도가 양수림이 우거져 있을 때 훨씬 많을 거고 음수림이 우거져 있을 때 지표면 바닥으로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더 약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라서 3번. 3번도 이렇게 계산한 방법으로 다 계산을 해내시게 되면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273쪽까지 빠짐없이 다 풀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물질의 생산과 소비, 총 생산량과 호흡량의 개념, 군집이 1000이 되면서 달라지는 그 순생산량 그 다음에 뭐 생산량이 뭐고 그죠? 현존량이 뭔지에 대한 개념과 이거를 1000이랑 연결지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개념까지를 한번 넘어가고 질소순환이랑 에너지 흐름, 생물 다양성까지 잡아드리면 어느 정도 개념이 끝날 것 같습니다. 퇴근! 숙제는 어디까지? 273조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 됐습니다. 여기까지.